샴페인이 제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차갑고 달큰한 향이 귀 뒤로 흘렀고 플루트 잔이 깨지며 얇은 비명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렌즈 불빛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스태프면 빨리 치우죠? 같은 말이 왼쪽에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젖은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냅킨을 들어 얼룩의 가장자리부터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방금 제 입술까지 올라왔던 다른 한마디는 삼켰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회장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덜미는 얼음물에 담근 듯 식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천히 흔들렸고 그 아래 라운드 테이블이 조개 껍데기처럼 빛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신도시 컨트리클럽 3층. 고등학교 졸업 35주년 동창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정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털고 흘러내리는 방울을 손등으로 받았습니다. 어머, 서진이 아니야? 반짝이는 브로치를 단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뒤엔 두 사람이 더 어깨를 맞대고 섰습니다. 셋은 제 젖은 소매를 훑어보고 동시에 표정을 맞췄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가운데 여자가 웃었습니다. 근데 옷이 아이고 어떡해. 말끝에 웃음기 하나가 붙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요즘 행사장은 스태프가 명찰도 다나봐? 오른쪽 여자가 제 가슴팍을 톡 쳤습니다. 금색 명찰엔 한서진 2학년 3반이라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잔을 채우던 웨이터가 허둥대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냅킨을 더 집어들었고 테이블보에 젖은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얼룩이 번지지 않도록 바깥에서 안쪽으로 손이 익숙했습니다. 흘린 것을 되돌리는 데엔 규칙이 필요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진아. 가운데 여자가 제 귀에 들리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긴 회비가 좀 되는 자리야. 잠깐 괜찮겠지? 왼쪽 여자가 금장 체인백을 흔들었습니다. 기부 얘기도 있고 부담되면 말해.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 말은 전부 배려의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내용물은 달랐습니다. 저는 코트 소매 끝단을 흔들어 남은 방울을 떨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차장님 월 9시 보고 요약본만. 저는 화면을 1초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른쪽 여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차장님? 어디 회사 차장이야? 남편 말고 본인 얘기? 업무 메시지입니다. 제가 짧게 답하자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업무라 오늘은 쉬자. 동창끼리 기분 좋게. 연회장 정면 스크린에서 졸업 앨범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갔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들, 낯선 주름들, 그리고 이름표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3반 테이블 어디 계시죠? 라고 묻자 가운데 여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요. 그러곤 제 어깨를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같이 가자, 서진아.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손끝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3반 테이블은 창가 맨 앞쪽이었습니다. 야외 골프장의 잔디가 비단처럼 깔려 있었고 멀리 코스 위 카트가 반짝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름표와 좌석 카드가 놓여 있었는데 제 자리는 모서리였습니다. 가운데 여자가 먼저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할게. 이쪽은 연지,
이쪽은 민경, 나는 수경. 셋은 순서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올리자 연지가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갑지. 근데 서진아, 코트는 맡기고 오는 게 예의야. 젖어 있기도 하고 곧 말리겠죠. 저는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목덜미가 아직 식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이터가 코스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가격을 말하진 않았지만 카드 단말기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작은 한숨이 여기저기서 흘렀습니다. 수경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원 코스로요. 와인은 행사병 따로 부탁해요. 이어서 잠깐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서진아, 그래도 되지? 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과감하네.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닌데. 민경이 웃음을 덧붙였습니다. 맞아. 근데 서진이는 늘 담담했지. 고등학교 때도. 민경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시절은 다른 색이었습니다. 복도 끝 사물함에 붙은 쪽지, 체육복 주머니에서 나오던 먼지, 도시락 뚜껑을 열 때 들리던 비슷한 웃음. 저는 젖은 손가락을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그때도 혼자 잘 버티더니 지금도 혼자 잘 버티네. 수경이 잔을 기울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쯤이면 보통은 설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저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와인이 잔마다 반달 모양으로 찼습니다. 첫 모금은 부드러웠고 둘째 모금은 혀끝을 살짝 저렸습니다. 저는 두 모금만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18분. 아직 이 밤은 길었습니다. 사회자가 추첨을 시작했고 왼쪽 먼 테이블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옆자리 연지가 휴대폰을 치켜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SNS 안 해? 요즘 다 하던데. 필요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연지는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동창방에 올라갈 텐데 사진 좀 예쁘게 찍혀야지. 코트는 그녀는 말끝을 흐리고 수경을 쿡 찔렀습니다. 수경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편하게 즐겨. 우리도 풍경 좀 찍고. 아, 근데 혹시 회비 입금 확인했나? 현장에서 냈습니다. 오, 대단해. 요즘 현금으로? 멋있네. 민경이 박수 쳤습니다. 장난 반, 진심 반.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반응을 넓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전략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정한 체크 자켓, 수수한 립스틱, 미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게 노트를 빌려달라고도 밥을 같이 먹자고도 크게 묻지 않던 그 친구. 미정아. 제 목소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반가움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녀의 시선이 제 젖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그 말의 틈을 알아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랜만이다, 미정아. 여기 앉아. 미정은 잠시 저를 보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코트깃을 한번 쓸어보고 종이 타월을 더 가져다 달라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응. 미정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자. 나중에.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남자들 넥타이 색이 더 진했고 신발 광이 셌습니다. 사회자가 배우자분들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곳곳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 쪽에서 누가 거기 자리 남아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돌려 짧게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통화였습니다. 화면엔 실장 2글자만 떴습니다. 저는 진동을 끄고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타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건배할까요? 수경이 잔을 들었습니다. 셋이 먼저 잔을 맞댔고 저는 조금 늦게 잔을 들었습니다. 유리끼리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천장돔에 퍼졌습니다. 서진아. 연지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즐기자. 너무 무거운 얘긴 말고.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무거운 건 얘기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말을 언제 꺼내느냐? 무엇을 먼저 놓느냐? 어떤 말은 준비가 끝난 뒤에야 힘을 가집니다. 샴페인의 첫 얼룩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움은 아직 피부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빈 접시의 윤곽을 손가락으로 느리게 따라 그렸습니다. 둥근 테두리, 작은 칩 하나, 빛이 모이는 자리. 오늘 밤의 흐름을 그리듯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또렷하게 하나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록하고 관찰하고 저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단 3마디로 끝낼 준비를 하면서요. 웨이터가 다음 요리를 내왔고 사회자의 농담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창밖 잔디 위 스프링클러가 켜지며 물무늬가 퍼졌습니다. 그 물무늬가 제 코트깃에 남은 얼룩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기 전까지는요. 저는 일을 할 때 제 이름보다 절차를 앞세웁니다. 제 명함에는 직함이 더 큽니다. 공기업 준법 감시실 선임조사관. 계약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고 사실을 정리합니다. 말은 흔들려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와 시간의 편을 듭니다. 연회장에서 올린 그 문자는 실장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9시. 요약본만. 저는 짧게 회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숨을 고르니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목차가 정렬됐습니다. 사실관계, 근거, 판단, 권고. 제 하루는 늘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초대장은 2주 전 사무실 우편함에서 발견했습니다. 회의 자료 사이에 흰 봉투 하나, 도톰한 종이가 손끝에서 사각하고 울렸습니다. 졸업 35주년, 토요일 7시, 신도시 컨트리클럽.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퇴근 후 부엌 조명을 켰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에 물이 맺혔고 전기주전자가 작은 소리로 끓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의자에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동창회 초대장이래. 갈 거야? 아직? 아들은 물을 마시고 제 옆에 섰습니다. 콩나물 머리를 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쉬어. 남들 문제만 정리하다가 엄마 마음은 뒤로 밀어두잖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이 제일 불편해. 그 말이 제 가슴에 잠깐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달걀을 풀고 소금을 한 꼬집 넣었습니다. 작은 지글거림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이런 소리가 저는 좋습니다. 선명하고 감정이 덜 섞여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빨리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창문이 넓고 책상이 무겁습니다. 제자리에는 형광 스티커가 붙은 파일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색 계약 검토, 노랑 내부 제보, 분홍 교육 자료. 저는 먼저 노란 파일을 열었습니다. 공급업체와의 접대 정황, 날짜, 장소, 금액, 참석자, 메모 끝에 간단히 표시를 했습니다. 확인 필요, 영수증 요청, 관계부서 통보. 제 필체는 얇고 단단합니다. 걱정이 많던 시절, 글씨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연습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부서가 돌아가며 보고를 했고 저는 필요한 곳에서만 질문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계약서 부속 조항 어디에 근거합니까? 사진 원본을 제출받으셨나요? 제 질문은 짧습니다. 대신 끝에 점을 찍습니다. 상대가 그 점을 보게끔 호흡을 멈춥니다. 회의가 끝나고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요즘처럼만. 네. 근데 주말엔 쉬어요. 얼굴에 피곤이 묻었어. 알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쉬라는 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겐 주말에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서류철도 오래 미뤄둔 항목이 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자리에 돌아오니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창회. 사실 저는 오래 피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제게 좋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식판 모서리를 닦던 손, 체육복 주머니 끝에 남아있던 모래, 교실 뒤편 빛이 덜 들어오던 자리, 장난이라고 부르던 말들. 저는 그 시절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깊숙이 넣어두었을 뿐입니다. 삭제한 기록은 언제든 복원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웁지 않습니다. 대신 덧습니다. 지금의 저로. 그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밀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남색 수트, 목선이 깔끔한 블라우스, 작은 진주 귀걸이, 머리는 낮은 묶음, 향수는 반 스프레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품위는 장식이 아니라 태도. 그 말이 스스로에게 힘이 됐습니다. 출발 전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응. 혹시 불편하면 바로 나와. 전화해. 알았다. 그리고 엄마, 오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말아줘. 왜? 엄마는 늘 남을 위해 말하잖아. 오늘만큼은 엄마 편에서. 아들은 웃었습니다. 어른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숨이 맑아졌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2가지만 약속했습니다. 첫째, 즉각 반응하지 말 것. 둘째, 사실만 말할 것. 사실은 감정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조한 문장에는 힘이 있습니다. 봤다. 기록했다. 확인했다. 그 3문장만으로도 어떤 밤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신도시 컨트리클럽 입구에 들어서자 유리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입술색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발렛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동창회 오셨나요? 네. 3층 그랜드 볼룸. 엘리베이터 오른쪽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힐 굽이 카펫에 살짝 파묻혔고 발끝에 힘을 주니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메시지함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실장 월 9시. 요약본. 감사팀 접대건 영수증 수치 요청 완료. 미정 오늘 온다며? 자리 지켜둘게. 마지막 메시지에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화면을 닫자
제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많이 버틴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귀가 살짝 먹먹해졌고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음악이 먼저 밀려 나왔습니다. 사람들 웃음이 겹쳐졌고 샹들리에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초대장을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결심이 분명합니다. 저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하고 기억합니다. 필요하면 단 3마디로 말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만 말합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연회장 문을 밀었습니다. 빛이 쏟아졌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반가움과 호기심 사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만들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호흡은 일정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기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딱 한 번 결론을 꺼낼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작은 소음들로 기억합니다. 종치는 소리, 분필 가루 부딪히는 소리, 식판이 서로 스치는 소리, 그 사이에 조그맣게 박힌 말들. 조용하네. 혼자야? 괜찮지? 밝게 들리지만 끝에 가시가 달린 말들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가장 먼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2번째 줄, 뒤에서 3번째. 햇빛이 덜 닿는 자리였습니다. 도시락은 늘 한 칸 비었습니다. 반찬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뚜껑을 닫기 전에 물티슈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 동작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2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반찬 가게, 밤에는 계산대. 집에 돌아오면 손이 늘 튀김 냄새와 동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숙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잘했어. 어머니는 길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교복은 허리가 남았고 운동화는 앞코가 닳았습니다. 새로 산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책만큼은 늘 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꼭 챙겨주셨습니다. 글씨는 남는다. 그 말이 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삼키고 글로 남기자. 2학년 봄 반이 바뀌었습니다.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시락을 먹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국, 다음에 밥, 마지막에 김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도 금방 덮을 수 있게. 쉬는 시간 3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반짝이는 머리핀, 새 양말, 알록한 필통. 그 아이들이 웃으며 묻곤 했습니다. 서진아, 학원은 어디 다녀? 안 다녀. 부모님은 뭐 하셔? 가게. 가게? 무슨 가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공책을 덮었습니다. 질문은 늘 더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혼자야? 우리랑 같이 먹을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이 앉으면 제 그릇은 자꾸 밀렸습니다. 젓가락 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다가와 자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필통 빌려줘? 고무줄 있어? 필요한 것만 묻고 필요한 만큼만 말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길게 친해지진 않았지만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내일 가져오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록장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파란 우산, 미정, 반납 보류. 그 다음 날
미정은 조용히 책상 서랍에 우산을 넣고 갔습니다. 쪽지 하나도 없이 저는 점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내 기록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믿기 위해 쓰고 잊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가정 형편 상담을 받던 날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장학금 신청할래? 네. 집에서도 도와줄 수 있어?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방과 후 저는 도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책 정리, 반납 스탬프 찍기, 파본 접기,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는 일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숫자를 세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부터 100까지, 다시 1부터 그의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강가 언덕에 돗자리를 깔았고 햇빛은 새어 누군가 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물티슈 좀. 웃음소리 뒤에 바스락거림. 돌아보니 포스트잇이 제 수학 공책에 붙어 있었습니다. 성실상. 손글씨는 귀여웠지만 뜻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떼고 공책 맨 뒤에 붙였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 그날 저녁 제 기록장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오늘 포스트잇. 의미 불명. 기분 불쾌. 대처 무시. 겨울이 가까워지자 옷이 두꺼워졌습니다. 말도 무거워졌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고 저는 도서실 책장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산과 암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복도에서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1등이 바뀌었대. 누구? 한서진.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3명은 제 앞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지? 책만 봤으니 그럴 시간은 많았겠다. 말끝이 살짝 비틀렸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와 비아냥은 음색이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잘 압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앞에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졸업식 날 꽃다발이 많았습니다. 사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교문을 나서기 전에 교무실에 들렀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렸습니다. 도서실 담당 선생님께 그동안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늘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의 전봇대가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축하 메시지는 몇 개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기록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삭제 대신 덧쓰기.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도서관 근로, 카페 아르바이트, 주말엔 문서 입력. 손은 바빴고 몸은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지금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실과 문서, 규정과 절차. 어쩌면 예전의 저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못 지키던 경계를 문서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회장에서도 같은 방식을 택합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기, 감정을 기록으로 바꾸기, 그리고 꼭 필요한 때 정확하게 말하기. 제게 모욕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대신 메모로 바뀝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 4칸만 채우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기록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단 한마디로도 충분한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냅킨을 정리하고 젖은 코트깃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손끝에 남은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차가움도 온기를 만나면 천천히 마릅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기록으로, 연회장 소음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사회자가 경품을 설명했고 음악은 한 단계 올랐습니다. 저는 물잔을 반쯤 채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아, 요즘은 어디 살아? 북쪽 끝. 전철 2번. 아, 그쪽? 출퇴근 힘들겠다. 연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차로 15분. 민경이 덧붙였습니다. 주차는 무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게, 호흡은 일정하게. 수경이 제 코트를 한 번 더 흘깃보더니 잔을 돌렸습니다. 차는 뭘로 바꿨어? 바꾸지 않았어. 몇 년 됐지? 오래. 연지가 웃음을 베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오래 탄 적 있어. 근데 소리가 나더라. 시동 걸 때마다 가슴이 철렁. 정비 잘하면 오래 탑니다. 저는 부드럽게만 말했습니다. 미정이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물 더 마셔. 고마워. 그 순간 수경이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일은? 아까 문자 온 거 보니까 어디 차장님이야? 업무 메시지였어. 그래서 무슨 일?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문서를 봅니다. 문서? 회계? 비슷해. 연지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기업? 공공. 민경이 짧게 탄식했습니다. 와, 안정적이네. 그리고 아주 짧은 쉼표 뒤에 붙였습니다. 재미는 없지? 저는 웃었습니다. 재미는 취미에서 찾습니다. 사회자가 기부자 명단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골드 스폰서, 실버 스폰서, 일반 후원. 박수가 퍼졌습니다. 수경이 손바닥을 치다가 제 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올해 회비 조금 올랐거든. 자리도 좋고 와인도 바꿨고. 연지가 잔을 비추며 말을 보탰습니다. 행사 와인 말고 우리는 따로 골랐어. 한 병이 민경이 장난스럽게 맞췄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한 장 찍을까? 연지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셋이 빠르게 각도를 맞췄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정리했습니다. 서진아, 좀 가까이. 저는 반발 다가갔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연지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코트가 젖어서 그런가. 그림이 안 산다. 민경이 다정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옷 맡겨. 괜찮아. 오늘 기념인데. 기념은 마음에 남는 쪽으로 하자. 짧은 침묵. 음악이 그 틈을 채웠습니다. 웨이터가 명부를 들고 와 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옆에 작은 체크가 하나씩 추가됐습니다. 저는 그 체크의 모양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균일했습니다. 바늘 같은 글씨. 수경이 명부를 힐끗 보더니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명부, 집 주소가 옛날 그대로인 사람 많더라. 서진이는 업데이트 했지? 필요한 곳엔 했어. 그 필요한 곳이 어딘지가 중요하지. 연지가 웃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혀끝이 잠깐 쉬었습니다. 남편은? 민경이 물었습니다. 저 혼자 왔어. 아, 셋이 동시에 숨을 길게 뺐습니다. 수경이 곧장 말을 던졌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는 같이 오는 게 의미가 있거든. 서로 인사도 하고. 네트워크. 오늘은 동창들 보러 왔어.
연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포크 끝을 톡톡 쳤습니다. 그래도 다음엔 같이 오라고 해. 우린 다 왔어. 민경이 손가락으로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넥타이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앉아 있어. 이따 소개할게. 수경이 주제를 바꿨습니다. 집은 전세? 자가? 거주에 불편 없습니다. 민경이 웃음을 삼켰습니다. 와, 말 진짜 깔끔하다. 연지가 멋있다라고 말했지만 어조는 멋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아. 수경이 자세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 올까 말까 좀 망설였지? 조금. 회비도 그렇고 행사 성격이 낯설어서 우리는 익숙해서 미안. 수경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베스트 드레서를 호명했습니다. 연지의 이름이 불렸고 주위에서 환호가 났습니다. 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팟라이트가 잠시 우리 테이블을 스쳤습니다. 연지는 내려오며 제 옆에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서진아, 다음엔 드레스 같이 보러 가자. 너도 라인이 좋아. 고마워. 연지는 자리로 돌아오며 수경에게 눈짓했습니다. 합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남편들이 합류했습니다. 수경의 배우자가 먼저 와서 인사를 했고 연지의 배우자가 뒤따랐습니다. 악수는 단단했고 자기소개는 간결했습니다. 서진 씨도 배우자분? 혼자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풀렸습니다. 저는 그 변화만 기록했습니다. 해석은 보류했습니다. 와인이 한 번 더 돌았습니다. 수경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오늘 2차 갈 거야. 라운지 바로 옆이야. 음악 좋고 조용해. 갈 수 있지? 늦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아, 일정? 네. 연지가 다정한 척 덧붙였습니다. 그럼 1차만. 우리끼리 오랜만이잖아. 생각해 볼게. 민경이 낮게 웃었습니다. 서진이는 늘 생각부터 한다. 네. 그게 제 방식입니다. 테이블 한쪽에서 계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병 추가? 라고 물었고 수경이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추가. 결제용 단말기가 왔습니다. 연지가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개인 명의로 끊어드릴까요? 행사 명의로 나눌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의 공백. 민경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포인트가 달라. 그 대화는 짧았지만 메모할 만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척 시선을 낮췄습니다. 영수증 상단의 날짜와 가맹점 명칭, 그리고 카드 상호의 일련번호 앞자리, 눈으로만 기록했습니다. 연지가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서진아, SNS 안 한다고 했지? 네. 아까 찍은 거 동창방에 올려도 돼? 네. 근데 연지가 금세 말을 이었습니다. 코트가 젖은 사진은 빼줄게. 보기 안 좋잖아. 배려 고마워. 배려는 서로. 수경이 잔을 부딪히며 맞장구 쳤습니다. 민경이 진짜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근데 서진아, 너 정말 화 안 나? 저는 대답 대신 냅킨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기록? 네. 저는 감정보다 순서를 믿어요. 무엇이 먼저였고 무엇이 나중이었는지. 셋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회의 소음이 다시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미정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이병원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 잠깐만. 수경이 괜찮아라고 답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상체를 기울였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우리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 우리끼린 다 어릴 때부터 봤잖아. 너도 너 나름 좋게 살았고, 우리도 우리 나름 열심히 살았고, 근데 가끔은 네가 너무 다쳐 보여.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때 열고 닫혀 있어야 할 때 닫습니다. 연지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는 누가 정해? 저요. 그 대답은 단단했고 제 안에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를 예고했습니다. 배우자 소개 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다시 눌렀습니다. 얼룩은 거의 말랐습니다. 찬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수경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남편들 올 거야. 인사만 하고 사진 찍자. 네. 연지가 제 명찰을 다시 힐끗 봤습니다. 금색 글씨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민경이 웃으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우리한테 맡겨. 네가 할 일은 웃는 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문장을 딱 한 번 읽었습니다. 웃는 건 하되 기록은 멈추지 않는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음악이 잦아들었고 스크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교복, 운동장, 체육대회. 그 사이 어딘가에 저는 작은 점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점은 스스로의 크기를 정할 것입니다. 조금 후 누군가 문 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미세하게 맞춰졌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압박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느리게,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단체 사진이 끝나고 조명이 잠시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담소를 나눴고 음악은 잔잔한 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깃이 이제 거의 말랐습니다. 그때 미정이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잠깐 바람 쐴래? 좋아. 우리는 연회장 옆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볼을 식혔고 잔디 위 스탠드 조명이 둥글게 번졌습니다. 멀리서 골프카트 충전소가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미정이 가디건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목 뒤만 한 번 더. 고마워. 손수건이 닿자 샴페인 향이 거의 가셨습니다. 미정이 난간에 팔꿈치를 얹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아이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 그래. 다행이다. 근데 너는 괜찮아 보여도 많이 참는 얼굴이다. 참는 게 습관이라서 그 습관이 널 지키기도 하지만 네가 다치는 날도 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기록으로 버틴다. 감정보다 순서. 내 방식 알지.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일게. 말해. 미정은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수경 알지? 이 클럽 행사 예산 일부를 외부 협찬으로 처리했대. 누가 도왔는진 몰라도 계산할 때 카드가 여러 번 바뀌었어. 방금도 봤어. 단말기가 2번 멈췄지. 응. 그리고 연지는 이 클럽 쪽 납품회사랑 친하대. 남편 쪽 거래가 있는 모양이야. 그런 소문. 소문은 메모의 초안일 뿐이야. 확인이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확신은 못해. 그냥 네가 순서대로 생각할 때 참고하라고. 미정은 괜히 죄책감이 드는지 손수건 끝을 말아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사실을 꾸미지 않고 말해줘서. 나는 네가 오늘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네가 내 방식으로 서는 걸 보고 싶어. 바람이 살짝 불었고 테라스 난간의 깃발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말 아끼고 두 가지만 정하자. 하나,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둘, 단 한 번만 말한다. 필요한 순간에. 그 한 번은 언제야? 배우자 소개가 끝나고 2차로 이동하기 전. 사람들이 서 있고 귀가 열려 있는 때. 길게는 필요 없어. 세 문장으로 충분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문장. 첫째, 저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둘째, 오늘 있었던 일은 기록했습니다. 셋째, 그러니 더 묻지 마세요. 담담하고 단단하네. 그게 맞아. 설교도 폭발도 필요 없어. 문 쪽에서 웨이터가 테라스를 살폈습니다. 따뜻한 차 드릴까요? 저는 미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실래? 생강차 있으면 좋겠다. 두 잔 부탁드려요. 잠시 후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생강향이 코를 간지렸고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정이 잔을 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진아, 예전엔 왜 말 안 했어? 그 애들한테. 그땐 증거가 없었어. 나 스스로도 내 이야기를 믿지 못했거든. 감정만 있었지. 지금은 나를 믿어. 그리고 메모가 있어. 오늘만 해도. 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허공에 4칸을 그렸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미정이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 4칸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자연히 정리돼. 그때 안쪽에서 음악이 바뀌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2차 이동 안내하겠습니다. 사람들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미정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준비됐지? 응. 우리는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경과 연지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경은 라운지 위치가 적힌 안내 카드를 돌렸습니다. 바로 옆 라운지로 이동할게. 예약해놨어. 알겠어. 저는 카드를 받아 명함 지갑에 넣었습니다. 카드 표면이 매끈했고 라운지 이름 옆 작은 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라이빗 룸 예약. 길게 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수경의 잔이 기울어질 때, 연지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내려앉을 때, 민경이 계산 단말기를 힐끗 확인할 때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작은 습관들, 작은 흐름. 사람은 말보다 반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라운지로 이동하려는 줄이 만들어졌고 복도는 잠깐 혼잡해졌습니다. 저는 미정과 나란히 서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내가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아니, 넌 그냥 옆에 있어줘. 알겠어. 우리가 라운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수경이 뒤를 돌아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오늘 기분 상한 일 없이.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말은 아직 필요 없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자 음악이 더 낮아졌고 테이블 위 촛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좌석이 정리되는 사이 저는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안감이 완전히 말라 가벼워졌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고 숨이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미정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응. 너는 오늘 너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돼. 알아. 그냥 내 기록을 지키면 돼. 그래.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 차는 바로 여기 라운지입니다. 간단히 건배 한 번만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죠. 잔들이 들렸고 유리의 맑은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잔을 아주 약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세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듬었습니다.
억양은 낮게, 속도는 균일하게, 감정은 한 발 뒤에. 오늘 저는 크게 이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바르게 서 있을 겁니다. 내 편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온기, 한 장의 메모. 그걸로 이 밤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면 단 한 번 말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정확하게. 라운지는 낮은 음악이 깔려 있었습니다. 촛불 2개가 테이블 가운데서 흔들렸고 잔 표면에 불빛이 작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2~3명씩 엉켜 앉았고 웨이터는 얼음통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왼쪽에, 와인잔을 오른쪽에 두고 호흡을 고르게 맞췄습니다. 미정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눈빛으로 묻는 신호.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수경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들 즐겁죠? 오늘은 오랜만이라 조금 과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시다. 말끝에 웃음이 붙었습니다. 이어서 연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사진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예쁘게. 그녀는 각도를 바꾸며 제 쪽으로 렌즈를 겨눴습니다. 화면 속 제 코트는 이제 말랐고 머리카락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짧게. 민경이 와인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특별병이 있대. 오늘만. 수경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걸로. 단말기가 왔고 카드가 한 장, 또 한 장, 번갈아 꽂혔습니다. 저는 눈으로만 숫자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날짜, 가맹점, 승인음, D-ing, 짧은 소리, 손가락이 강화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정적. 서진아. 연지가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까운 향수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우리 셋 얘기 좀 할까? 여기서 하자. 그래, 그럼. 연지는 기본 미소를 유지한 채 잔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표면 텐션을 넘기기 직전까지 찼습니다. 건배. 저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먼저 집었습니다. 물로 먼저 하겠습니다. 연지가 살짝 웃었습니다. 늘 조심, 늘 절제. 멋있어. 어조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서진아, 오늘 우리 자리 꽤 힘들게 잡았어. 예약도 어렵고, 그래서 회비도 올리고 와인도 특별히 했거든. 다 이해하지? 네. 근데 있지. 수경이 잔을 내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팀워크가 중요해. 기분을 맞추는 기술. 민경이 곁에서 장단을 맞췄습니다. 맞아. 특히 사진. 기록은 예뻐야 오래 가거든.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천천히 굴렀습니다. 기록은 예뻐야 오래 간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짧게 답했습니다. 기록은 정확해야 오래 갑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연지가 웃으며 잔을 제 가깝게 끌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하자. 우리끼리. 너 회비는 현금으로 냈지? 영수증은 있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아, 필요한가 보네. 연지는 눈을 찡긋했습니다. 수경이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에이, 농담이야. 분위기 풀자. 그때 웨이터가 3병을 가져왔습니다. 병목에 호일이 반짝였고 코르크가 퍽 하고 올라왔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연지가 병을 기울였습니다. 제 잔은 이미 가득했습니다. 웨이터가 제지하려다가 눈치를 봤습니다. 연지는 한마디 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넘치게. 주변에서 짤막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잔을 1cm 뒤로 밀었습니다. 물방울이 입구를 넘어 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튄 방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가장자리부터 눌렀습니다. 그 순간 수경이 제 손목 가까이로 잔을 다시 밀었습니다. 한 모금만, 기분 맞추기.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경아, 서진이는 술 약해. 알지. 그래서 한 모금만. 수경이 시선을 미정에게서 저로 옮겼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참지 말고 느껴봐. 우리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 고마워. 저는 물로 괜찮습니다. 짧은 침묵. 촛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연지가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찍은 사진. 젖은 코트, 젖은 머리, 그리고 제가 테이블볼을 누르던 손. 이건 좀 안 예쁘다. 동창방에는 이거 말고 이걸 올릴까? 손가락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코트가 말랐고 제가 웃고 있는 사진. 이건 예뻐. 올리면 됩니다. 근데 설명은 내가 달게. 늘 침착한 그녀. 오늘도 멋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사진만 올려주세요. 연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민경이 컵받침을 굴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서진아, 우리 솔직해지자. 넌 항상 말을 아껴.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도 있어. 피곤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느낌이 중요하지. 수경이 잔을 들어 보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느낌대로. 건배. 유리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지가 갑자기 제 잔을 잡았습니다. 손목 스냅이 작게 꺾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림을 넘어 제 손등으로 흘렀습니다. 차갑다가 곧 따뜻해지는 감각. 주변에서 어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지는 실수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 수경이 빠르게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큰일. 닦아. 민경은 웃음을 삼켰습니다. 오늘 참 넘치는 날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급히 털지도 않았습니다. 냅킨 한 장을 반으로 접어 가장자리부터 눌렀습니다. 얼룩의 테두리를 좁히고 흘러내린 방울을 받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억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테이블 위 촛불 높이만큼만 올라갔습니다. 미정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다른 냅킨을 건넸습니다. 손등, 고마워. 저는 짧게 인사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연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근데 서진아, 네가 너무 정적이라서 우리가 좀 흔들어주고 싶었어. 수경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정의 세례. 민경이 덧붙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친해지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시간을 한 칸 늦췄습니다. 소리를 뒤로 밀고 표정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네 칸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누가 연지. 언제 토요일 8시 42분. 무엇을 잔을 잡아 기울임. 내용물이 손등에 쏟아짐. 어떻게 실수라며 웃음 섞인 사과. 주변의 장난으로 덮음. 기록이 끝나자 마음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이 유리받침에 닿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한 줄뿐입니다. 즉각 보복 금지. 품위 유지. 수경이 반응을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네. 화 안 나? 아니요. 연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희한하네. 사람이면 좀은 나지.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이라서 지금은 안 냅니다.
라운지 문 쪽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배우자를 불렀고 몇 테이블에서 자리 이동이 있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단체 사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웨이터가 테이블을 정리하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잔을 살짝 옆으로 밀어 기를 터줬습니다. 연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서진아, 네가 그렇게 굳건하면 우리가 민망해지잖아. 한 번쯤은 맞장구 치는 것도 예뻐. 저는 연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억양을 낮추고 속도를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오늘 일은 기록했습니다. 연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록? 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수경이 어깨를 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이상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촛불이 아주 잠깐 흔들렸고 음악이 한 박자 내려갔습니다. 저는 손등에 마지막 방울을 닦았습니다. 얼룩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절정은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밤을 조용히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문장. 단 한 번만 필요할 때. 단체 사진을 한 번 더 찍고 모두가 라운지로 흘렀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잔잔했고 음악은 더 낮았습니다. 저는 물잔을 든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등의 얼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정이 제 옆을 지켰습니다. 호흡이 같이 느려졌습니다. 수경의 남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회색 수트, 짧은 인사, 단단한 악수. 연지의 남편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네임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SL트레이드 영업이사. 민경의 남편은 검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은 나란히 섰고 수경이 밝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반 친구 서진이. 오늘 처음 본다, 그치? 저는 간단히 목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지의 남편이 제 명찰을 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산반 모임이네요. 오늘 자리 우리 회사도 좀 힘썼습니다. 수경이 장난스럽게 팔꿈치로 쳤습니다. 역시 든든해. 그때 라운지 매니저가 예약표와 영수증 철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협찬 처리분은 별도 전표로 드릴게요. 수경이 당연하다는 듯 펜을 받았습니다. 연지가 옆에서 묻습니다. 협찬 명의는 회사 이름으로요?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네. SL트레이드주와 더프라임 컨설팅 두 건입니다. 민경의 남편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스케일 있네. 저는 고개를 숙여 영수증 상단을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날짜, 가맹점, 금액, 면세 표시가 애매했습니다. 카드 앞자리 2개, 전표 하단에 작게 박힌 문구, 개별 결제 전표 합산 청구 불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향해 차분히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명의와 품목 명의 지금 전표와 일치하나요? 매니저가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사 그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 손님께서 혹시... 연지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인만 드린 겁니다. 매니저가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법감시실 한서진 조사관님 맞으시죠? 라운지 공기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컵받침이 굴러가다 멈췄고 음악이 더 멀리 들렸습니다. 수경이 펜을 든 손을 허공에서 멈춘 채 저를 보았습니다. 연지의 남편이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조사관님?
미정의 시선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연지가 먼저 웃음을 띄웠습니다. 아, 그런 일을 하셨구나. 멋있다. 근데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지의 남편이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 SL트레이드 지난 분기준법 교육에서 발표하셨죠? 내부 통제 체크리스트 제가 앞줄에 앉았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서류 예시에서 우리 회사 상호가 가려져 있었지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수경의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협찬도. 제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손님입니다. 민경이 안경을 만지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그냥 즐거운. 그때 매니저가 다시 전표를 내밀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협찬 전표는 프로모션 표기로 바꿀까요? 보통은 그렇게. 연지의 남편이 급히 제지했습니다. 아니요. 원래대로. 규정대로. 손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수경이 떨리는 미소를 붙였습니다. 서진아, 우리 진짜 아무 의도 없었어. 오늘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저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을 정리했습니다. 억양은 낮게, 속도는 일정하게. 세 문장. 저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방금 전표와 말씀도 오늘 있었던 일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더 묻지 마세요. 유리잔이 아주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의 손이었는지 모릅니다. 수경의 입술이 말라붙었고 연지는 웃음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민경은 컵받침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연지의 남편이 몸을 숙였습니다. 조사관님, 오늘 건은 회사 규정과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매니저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전표는 개별 결제로 분할 처리하겠습니다. 연지가 급히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연지의 남편이 짧게 잘랐습니다. 필요해. 수경이 괜한 명랑함을 붙였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아까 장난 좀 심했지? 미안해. 와인도 내가. 괜찮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뜻이 달랐습니다. 용서의 신호가 아니라 정리의 신호였습니다. 민경이 한 박자 늦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네. 미정이 옆에서 제 잔을 살짝 밀었습니다. 물입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안정됐습니다. 사회자가 라운지 문 쪽에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라운지 정산이 끝나는 대로 폐장합니다. 매니저가 수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명은 취소하고 전표는 새로 끊겠습니다. 연지의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회계팀, 오늘 건 재정리. 즉시 수경의 남편은 수경의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하자.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정리했습니다. 손등의 얼룩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도 그랬습니다. 연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예전 일도 혹시 기록했니? 저는 정면을 보았습니다. 네. 다만 기록은 보관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경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민경이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라운지의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정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문 쪽에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물비늘 같은 바람.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반전은 호칭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조사관님, 그 한 낱말이 공기를 멈추게 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차의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길며 정확한 시간. 라운지를 나와 코트깃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마음도 한 번 식었습니다. 저는 미정과 주차장까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전화 줘.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문자. 응. 헤어질 때 우리는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일요일 오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책상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노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볼펜을 UNCAPPED하고 4칸을 그렸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라운지, 전표 협찬명예, 카드 교체, 말의 온도 모두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별표를 찍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해석은 나중. 우선 사실. 정오가 지나서야 전화를 몇 통 걸었습니다. 회사를 향한 전화가 아니라 주말에도 연락 가능한 공용 메일함과 신고, 포털 안내, 그리고 내부 규정집 확인, 사적 자리에서의 협찬 프로모션 수용 금지, 계약 상대방과의 이해상충 신고, 회계 전표 표현 기준.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월요일 첫 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요일 9시. 실장님이 회의 자료를 넘겨보시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 씨, 주말에 정리한 항목 있죠? 네. 3가지입니다. 듣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다가 멈추고 필요한 범위만 더했습니다. 외부 협찬 표현과 전표 명칭 일치 여부, 이해상충 가능성 시 자기신고 절차, 사적 모임에서의 비용 대납 금지 조항 재교육. 실장님이 물었습니다. 특정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최근 행사들을 점검하다 떠올랐습니다. 재확인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 안에 전사공지로 내죠. 회의가 끝나고 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의 메일. 전표 분할 처리 완료, 협찬 표기 삭제, 개별 결제 재발행. 그리고 연지의 남편이 보낸 짧은 메시지. 사규 위반 소지 확인. 회계팀 재교육 즉시. 저는 그 메일들을 개인 폴더가 아닌 공용 폴더에 옮겨 보관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5- 라운지- 정산 표기. 기록은 개인의 감정을 떠나 조직의 기억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점심 무렵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 너는? 먹는 중. 어제 고마웠어. 나도. 같이 있어줘서. 문장을 길게 늘리지 않아도 필요한 마음은 전달됩니다. 오후에는 교육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례 하나를 차분하게 소개했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절차 밖에서 이뤄지면 리스크가 됩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사적 자리에서 회사 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나중에 개인이 정산하면요? 정산은 결과이고 방식이 남습니다. 전표 명칭, 협찬 표기, 품목과 장소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회의실의 정막이 잠깐 흐르고 모두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처럼 어떤 순간에도 말은 짧게, 근거는 길게. 저녁 무렵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경 어제 일 사과하고 싶다. 잠깐의 숨 고르기 끝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어제 전표는 규정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해. 다음에 밥 살게. 저는 더 적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짧을수록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과는 받는 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밤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연지.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올리지 않았어. 설명도 안 달았어. 오늘 아침 우리 회사 단체방에 준법 공지가 올라왔다. 내 말이 떠올랐다. 기록은 정확해야 오래간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부드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한 문장을 받아 가져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뒤 사내 교육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명찰이 흔들렸습니다. 조사관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정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로 든 문장이 좋았어요. 정사는 결과, 방식이 남는다. 현장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길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체크를 했습니다. 한 사람, 충분. 토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기록으로 버티는 법. 시니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때 바로 반박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반박 못해도 됩니다. 대신 네 칸만 채워보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두 가지만 약속하세요. 즉각 반응하지 않기. 단 한 번만 말하기. 옆줄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먼저 정리하고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저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밤이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책가방이 커 보였습니다. 저 학교에서 애들이 제 얘기를 사진이랑 같이 올려요. 그냥 장난이라는데 저는 울컥해요. 지워달라고 하면 더 올리고요. 저는 의자를 조금 낮추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름은? 유나. 유나, 당장 싸우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렇게 해볼래요? 종이에 네 칸을 그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스크린샷을 저장해요. 그 다음 믿을 만한 어른에게 보여주자. 담임 상담사 혹은 부모님, 신고 창구도 같이 확인하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약한 거 아니죠? 약하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에는 시간이 들고 그 시간이 유나를 지켜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강연 사진 나만 볼게. 설명은 안 달아. 고맙다.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자. 이번엔 내가 산다. 그래. 네가 산다. 우리는 늘 이렇게 짧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록장을 덮으며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복수는 감정의 곡선이고 절차는 삶의 직선이다. 나는 직선을 택한다. 라운지에서 시작된 밤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전표를 고쳤고 누군가는 규정을 배웠고 누군가는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래 버틴 얼굴로 짧고 정확한 문장을 준비한 채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아니라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은 다시 사실, 근거, 판단, 권고의 순서로 하루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그 순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어떤 밤이 흔들린다면 저는 다시 내 칸을 그릴 겁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 네 칸이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